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까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꽃샘 추위는 낮부터 누그러져 경북 동해안 지역은 20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곳곳으로는 벚꽃이 피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가 어색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20도 선까지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남서풍은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경북 북동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는데요. 동해안에서도 순간적으로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에서 4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9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부터는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3.5m,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3세 이하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경주에서 소집 훈련에 나섰습니다. 도쿄 올림픽에 대비하는 건데요. 젊은 선수들은 경주에서 국내 프로팀과 평가전도 하며 새 얼굴들과 팀워크를 조율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남자축구 대표팀이 예열에 들어갔습니다. 경주 시민운동장에서 30일까지 소집 훈련을 갖습니다. 올림픽 남자축구 출전 연령은 23세 이하지만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U24 대표팀이 출전합니다. 눈길을 끄는 선수는 대표팀 유일의 10대인 엄지성 선수. 지난해 K리그 18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폭발적인 8골로 다득점왕을 차지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에 태어나 4강 신화의 주역 박지성과 이름이 같아도 롤모델은 손흥민이라고 대답해 주위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박지성 선수 존경하고 진짜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저 자리와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달 제주에서 가진 첫 소집 훈련에서 프로팀 형님들을 상대로 한 평가전은 4전 전승, 경주에서는 프로팀과 3번의 평가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학범 감독은 소속팀에서 필요한 선수, 소속팀에서 대표팀으로 보내주고 싶은 선수를 최종 엔트리로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선수라고 해서 올림픽 팀에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팀에 대한 경기력이 떨어지고 희생정신이 없다 그러면 저는 가차없이 뽑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88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9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올림픽팀 어린 선수들의 몸풀기를 지켜본 시민들은 신라 천년수도에서의 담금질로 좋은 성적을 거두라고 응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 한울원전 1, 2호기 취수구에 해양생물이 다량 유입돼 발전이 정지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울원전 취수구에 해양생물이 과다 유입돼 순환수 펌프가 모두 정지되면서 어제 새벽 2시 6분쯤 한울 2호기의 터빈과 원자로가 정지됐고 10분 뒤 한울 1호기의 터빈이 정지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울원전 발전 정지에 대해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 조사단을 파견해 상세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얀마 시민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가 어제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유착관계를 밝힌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 가장 가까운 국제사업 파트너 중 하나라며 미얀마 군부의 사업 이익이 인권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포스코의 가스전과 강판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도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강제 이주 등 인권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군부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포스코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대구경북본부는 대구시가 도시개발사업 지역투기 의혹 조사를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 감사 범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이라며 사법 대응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공감사법에 따른 적법한 감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다음 달에는 공무원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3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 노동자가 대상인데요. 서울 등 지자체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인종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철회했지만 대구시는 아직 해당 명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검사를 받으라는 대구시 행정명령에 따른 겁니다. 이들은 외국인만 콕 집어 검사받게 한 행정명령이 차별적일 뿐더러 외부 시선 때문에 두렵다고 말합니다. 무서워. 무서워. If I go outside is many people. I is afraid. 대구시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이 3명 이상 고용된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기면 벌금 등 형사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이 더 높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낙인이고 그리고 차별로 인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은 모든 외국인에게 검사를 강제했다가 권고로 바꿨습니다. 독일 등 유럽 대사들이 차별적이고 의학적 정당성도 없다며 외교부에 항의 서한까지 전달하자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채용 때도 외국인에게 검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행정명령은 2번째입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사람 이상 검사 받으라는 거였는데 2천여 명이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인 여론을 역행하고 대구시는 또 2차로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대구시는 논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어쨌든 전수조사 이렇게 막 명령하다 보니 많은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사고에서 폭넓게 검토해서 보안 조정할 것인지. 정부는 차별 없는 방역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구에서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경주시는 노후 경유차 11,00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대당 16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비중을 현재 0.6%인 850대에서 6%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승용차는 최대 1,500만 원, 화물차는 2,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현재 50곳인 공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소는 150곳으로 늘리며 내년에는 수소차 충전소 1곳도 신설합니다. 울진군 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의장의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임시회에서 의회는 부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제명을 비롯해 출석 정지, 공개 사과, 권고 등 4개의 징계안을 심의합니다. 또 의회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농촌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에 도전하는 청년 농부들이 늘고 있는데요. 스마트팜 딸기 농장에 도전한 20대 청년 농부를 소개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26살의 나이로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스마트팜 조성 사업 1기 교육을 신청했던 안혜원 씨. 보통의 취업 준비생이었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사무직 대신 전공을 살려 농업을 선택했습니다. 들어가는 돈도 그렇고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고 있다가 마침 여기에 지원 사업 나온다고 얘기 듣고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게 됐죠. 시도를 하는 거죠. 교육 이후 2,000제곱미터 6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짓고 자신의 이름을 딴 딸기 농장 대표로 첫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힘든 점 투성입니다. 일손 부족이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뭐 판매 이런 갖가지 것들 또 자금차기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지금은 동생의 도움을 요청받은 2살 터울의 친오빠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달려와 돕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예비 귀농이 될지도. 안혜원 씨가 창농을 할 수 있었던 건 의성군과 경상북도의 정책자금 지원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건 잊지 않고 딸기 열심히 키워가지고 마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농 1년 차, 하지만 벌써 더 큰 꿈을 향하고 있습니다. 2-3개만 더 늘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진짜 그냥 기업화를 하고 싶거든요. 그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28 청년 농부의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정성준 교수와 생명과학과 유주연 교수 연구팀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실험용 인공폐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고정 및 잉크젯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해 복잡한 구조로 구성된 폐포를 구현하고 바이러스 반응 실험에서 실제 조직 수준의 반응을 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영덕군은 이달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와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점 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과 자격증 양도 대여 여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 등이며 위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세무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구의 아동시설 에덴원에서 일어난 사회복지사의 협박과 폭언 등은 아동학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경찰 수사 등에도 이들이 시설에서 물러나지 않자 재단의 미온적 대처가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들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자 해당 사회복지사는 에덴원을 그만뒀고 재단은 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아동시설에서 일어난 사회복지사의 협박과 폭언, 보복과 회유 등은 아동학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5살 원생을 식당 밖에 맨발로 세워놓고 훈계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은 공분을 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와 경찰 수사 등에도 이들이 시설에서 물러나지 않자 재단의 미온적인 대처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까? 재단은 이를 묵인하고 아동의 학대를 방치했습니다.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장과 사회복지법인이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자 법인은 원장을 해고했습니다. 문제의 사회복지사는 사직했습니다. 에덴원은 아동인권 침해 개선 계획을 담당 구청에 제출했지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세부 계획서만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세부 사항이나 이행 여부를 계속 맞춰 나가자. 이번 사건으로 아동학대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에덴원에서 봉사한 자원봉사자 등 시민들은 기자회견과 청와대 청원, 탄원서 제출 등으로 아동인권 지킴이로 나섰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 사건의 공판과 판결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시민단체와 구의회는 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된 감시와 관리의 끈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작고 소중한 아이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됩니다. 해당 법인의 어떤 무책임한 행태라든지 그에 대한 또 행정력의 한계
또 법원의 어떤 온정적인 판결 이런 사건들이 드러나기도 힘들고 해결되기도 힘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냐. 충격적인 아동학대 실태가 드러난 지 1년 6개월 만에 에덴원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지역사회 관심과 노력, 책임의식이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영덕군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차질 없이 마쳤고 2차 접종은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접종에는 전체 대상자 중 99%인 387명이 참여했고 발열이나 고혈압 등의 증세를 보여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2분기에 접종합니다. 영덕군은 다음 달부터 75살 이상 주민과 유, 초중 등 보건교사를 시작으로 2분기 백신 접종에 들어가며 다음 달 중으로 국민체육센터에 예방접종센터를 조성해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64억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소와 염소 등 우제류 가축 80여만 마리에 대해 접종이 실시되며 소규모 농가의 경우 수의사와 전문 인력을 지원합니다. 한편 경북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축산시설 환경시료 1,100여 건에 대한 검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42억 원을 들여 문화재 돌봄 사업을 실시합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1,300여 개 문화재를 상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140여 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권역별로 신라문화원과 한문화유산 등 3개 돌봄 단체가 동남권, 북부권, 서부권으로 나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곳곳으로는 벚꽃이 피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가 어색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20도 선까지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남서풍은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경북 북동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는데요. 동해안에서도 순간적으로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에서 4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9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부터는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3.5m,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